통합사회 기후학습지 풀이 냉대기후, 한대기후, 건조기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대기후랑 온대기후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대기후가 가장 덥고 그 다음이 온대기후, 그 다음이 우리가 오늘 하게 될 냉대기후랑 한대기후예요. 냉대기후부터 하겠습니다. 냉대기후는 우리가 사는 온대기후보다 기온이 더 낮은 지역이에요. 온대기후는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 사이였어요. 냉대기후는 그것보다 좀 더 춥게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 미만입니다. 그리고 최난월의 평균 기온이 10도씨는 되어야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씨는 되어야 나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기후까지는 나무가 살 수 있는 수목기후이기 때문에 냉대기후는 기준이 두 가지. 최한월은 마이너스 3도씨 미만, 최난월은 10도씨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냉대기후는 보통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분포를 해요. 그래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은 해양보다, 땅은 육지보다 비열이 작아서 주변의 기온에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더워지고 겨울에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추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모든 대륙들 가운데서 가장 큰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냉대기후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DF로 표현되는 냉대습윤기후랑 DW로 표현되는 냉대동계 건조기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냉대습윤기후는 겨울이 오타가 났네요. 춥고 길며 여름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1년 내내 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냉대동계 건조기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에 건조한 기후예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겠죠. 얘네는 대륙의 영향으로 겨울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베리아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대기후 중에서도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 비는 주로 여름에 집중해서 내립니다. 이 지역은 동유럽, 시베리아, 중국 북부, 캐나다 같은 곳들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식생은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를 해요. 침엽수림은 엽, 잎이 침처럼 뾰족뾰족한 그런 우리로 치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처럼 그런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대기후 중에서도 조금 따뜻한 지역에는 온대기후처럼 호남림이 일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숲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는데 주로 침엽수림이 있기 때문에 침엽수림이 단순림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대기후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았어요. 다층 구조, 키가 큰 나무, 작은 나무, 풀 다 있었죠. 그런데 이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은 숲에 침엽수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비슷비슷한 종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 같은 걸로 한 번에 밀어버리면 같은 종의 나무를 한 번에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지역의 집은 주변에 타이가가 분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나무로 만든 통나무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다음으로 한대기후 보겠습니다. 한대기후는 가장 추운 기후예요. 북극, 남극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최난월, 가장 따뜻한 여름의 평균 기온이 10도씨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수목기후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대기후는 나무는 자라지 못하지만 툰드라라고 불리는 이끼 같은 것들이 자랄 수 있는 툰드라 기후가 있고 아무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얼음과 눈으로만 덮여있는 빙설기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둘의 기준은 이끼 같은 것들이 자랄 수 있냐 없냐기 때문에 최난월의 평균 기온, 여름의 평균 기온,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으로 구분을 합니다. 툰드라 기후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이에요. 땅이 녹는 시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여름 동안 지표면이 살짝 녹아요.
그런 여름 기간 동안 지의류라고 해서 이 단어는 땅지자의 옷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옷을 입은 것처럼 얇게 이끼가 덮여 있다. 그런 종류의 이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생이 자랄 수 있어요. 이 지역의 땅은 대부분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데 여름에 따뜻해지면 영상의 기온이 되면 살짝 녹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얼어 있는, 영구적으로 얼어 있는 영구 동토층과 짧은 여름 기간 동안 대부분이 영하의 기온을 가지고 있지만 짧은 여름 기간 동안 영상이 될 때 살짝 녹는 활동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지역의 집은 얼어 있는 땅에 그냥 집을 지으면 이 땅이 여름에 살짝 녹아서 흐물흐물해질 때 집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열대기후처럼 아주 튼튼한 막대기를 땅속 깊이 박은 뒤에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짧은 여름 기간 동안에 땅의 표면이 녹더라도 집은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는 영구 동토층까지 깊이 기둥을 박고 지은 고상가옥이란 단어가 열대기후에 이어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지역은 농사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농목업 부분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순록 같은 것들을 유목을 합니다. 순록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그런 사슴의 일종이지요. 이 지역은 농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렵 활동을 하거나 어업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의복 문화랑 식량에 관한 이거를 추가로 필기를 하겠습니다. 의복 문화는 이 지역은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털옷이나 가죽옷을 입어요. 그리고 음식 문화는 이 지역은 식물이 자라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껏해서 자라봤자 이끼류가 자라기 때문에 곡물이나 식량 자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사냥을 해서 육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연어와 같은 찬 바다에서 자라는 물고기들을 사냥해서 그런 물고기를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해서 보관하거나 훈제해서 보관하거나 건조시켜서 보관하는 방법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훈제 연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훈제 연어도 이런 추운 지역에서 발달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빙설기후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0도씨 미만 영하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이 항상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특징이 있어요. 분포는 극지역, 북극해, 그린란드, 남극대륙과 같은 굉장히 추운 지역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조기후 볼게요. 건조기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가 안 오는 지역, 너무너무 건조한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가 오지 않느냐를 수치로 따졌을 때 얘네는 1년 내내 내리는 강수량이 500mm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구름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없으면 우리도 비가 오지 않고 구름이 잘 없는 봄, 가을에 굉장히 건조할 때 일교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태양열 에너지를 구름이 걸러주지 못하고 바로바로 지표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수량을 기준으로 사막기후랑 사막만큼 건조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풀만 자라는 그런 스텝기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막기후를 먼저 볼게요. 사막기후는 BW라고 표시를 하고요. 얘네의 특징은 1년 내내 내리는 강수량이 250mm도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흙은 식물이 없기 때문에 유기물이 적고 표토층이라고 해서 흙의 가장 윗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그 표면의 토양층에 염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 사막토가 분포를 하고 이런 사막토는 유기물도 없고 물기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해서
식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이 지역의 가옥들은 지역의 기후 특성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교차가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일사가 강해요. 일사량, 햇빛이 구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지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고요. 창문을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붕이 평평한 흙 벽돌집을 만들어서 생활을 합니다. 또는 흙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흙으로 벽돌을 구워요. 구운 벽돌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벽이 두꺼운 이유는 이 지역이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창문이 작은 거는 일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굳이 급경사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교차가 매우 크고 일사가 강하고 강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옷은 강한 일사, 햇빛과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을 가리는 보통 흰색의 헐렁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랍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흰색 천으로 온몸을 둘둘 감고 있고 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죠. 이 지역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이 지역은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되는데 그나마 물이 있는 지역인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지하수나 외래하천, 사막이 아니라 다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발원해서 시작해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그런 하천, 그리고 관계시설, 물을 끌어오는,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이용해서 관계농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아시스 농업이나 관계농업을 통해서 이 지역은 밀농사나 대추야자와 같은 그런 작물들을 재배를 해요. 다음으로 스텝 기후, 이거는 BS로 표현을 하고요. 연 강수량은 사막보다는 많이 와요. 그런데 건조 기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500mm 이하로 내립니다. 이 지역은 사바나 기후 근처에 있어요. 사바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이러한 사바나 기후보다 좀 더 건기가 길고 우기 때 비가 적게 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비가 오는 시기 동안에 키가 작은 풀, 사바나는 키가 큰 풀이었잖아요. 이 지역은 비가 덜 오기 때문에 키가 작은 풀이 자라서 초원을 형성합니다. 이 지역의 흙은 유기물이 굉장히 풍부해요. 영양가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흙의 색이 검은색이에요. 그러한 토양을 체르노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이 스텝 기후 지역의 분포는 사막 주변에 분포를 합니다. 사막과 사바나 기후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가옥은 여기도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한 유목 생활에 적합하도록 유목을 하면 동물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고 이동을 하려면 아파트처럼 엄청 튼튼한 집을 지으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해체를 하기 쉬운 천막집이 발달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몽골의 게르와 같은 그런 가옥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 기후 읽어보면 되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기후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였습니다. 세계의 기후는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평균 기온이 낮아져서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같은 위도에 있어도 여러 가지 기후 요인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여기 열대기후 지역은 저위도 지역, 적도 근처에 위치를 하고 굉장히 덥다는 점. 그리고 연교차가 작다는 것.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세부적인 특징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특징을 보고 여기가 온대나 냉대나 한대가 아니고 열대기후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대기후 중에서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그런 지역도 있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열대기후 지역도 있고 계절풍이 불어서 쌀농사가 되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더운 열대기후 중에서 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연중 온화한 봄과 같은 이걸 상춘기후라고 하는데 그런 기후가 계속 나타나서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도 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연교차가 작고 일교차가 크다. 이런 거. 열대기후의 식생에는 열대우림도 있고 사바나도 있는데 열대우림은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가 많은 지역에서, 사바나는 키가 큰 풀과 키가 작은 나무가 있는데 이런 사바나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는 농업 환경은 농사짓기가 비가 많이 내려서 양분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불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불을 지펴서 이동하면서 농사짓는 이동식 화전농업이 발달했었고, 최근에는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력을 들여와서 플랜테이션을 많이 하고, 이 지역의 전통 가옥은 덥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문과 창문을 크게 만들고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만들고, 그리고 땅에서 전달되는 열기, 습기,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땅에서 띄워서 짓는 고상가옥이 발달을 했고, 이 지역의 의복은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을 입고,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고 볶거나 튀긴 음식이 발달했는데 왜 그러냐? 음식이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대림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온대기후 지역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기온은 열대기후보다는 온도가 낮고 냉대기후보다는 덥다는 점,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고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요. 이런 온대기후는 대륙 동안기후, 대륙 서안기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륙 동안기후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의 기후와 겨울의 기후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연교차가 크고 여름과 겨울에 기상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강수량의 계절차가 큽니다. 그래서 하천 교통 발달에 불리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러한 온대 동안 기후에서는 벼농사와 차 재배를 하는데, 벼농사는 여름에 덥고 비가 오는 지역, 그리고 수확하는 가을에는 비가 안 오는 게 좋고요. 차 재배는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다목적 댐을 건설해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고 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놔요. 다음으로 대륙 서안 기후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륙 동안보다는 연교차가 작고, 온대 기후 중에 일부 지역은 연중 강수량이 1년 내내 비가 골고루 내리기 때문에 하천 교통 발달에 유리하고,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이 따뜻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라는 곳은 여름에 덥고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있다. 주민 생활에는 성안 해양성 기후에는 호남농업, 땅농업, 화훼농업을 하고 하천을 교통로로 이용을 합니다. 여기는 흐린 날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광욕을 하고요. 지중해성 기후에는 수목농업, 나무에 열매 맺히는 거, 곡물농업, 벼농사, 이목 이런 것들을 해요. 이 가옥의 특징이 조금 특이해서 이 지역은 여름에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벽을 흰색으로 칠하고 창문을 작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대기후는 추운 지역이에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요.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임업이 발달을 했고 통나무집이 있습니다. 한대기후는 훨씬 더 추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한대기후 중에 일부는 토양이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상가옥을 짓고 생활을 하고요. 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술로 유목, 수렵이나 어업 활동을 하고, 춥기 때문에 털옷과 가죽옷을 입고, 조리법은 냉동이나 훈제, 건조하는 방법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일교차가 매우 큰 특징이 있고요. 사막 지역에는 흙벽돌집을,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짓습니다. 생김새는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고 지붕이 평평해요. 왜 그러냐면 일교차가 크고 일사가 강하고 강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햇빛이 강하고 모래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기 때문에 전신을 가리는 흰색 긴 옷을, 헐렁한 옷을 입어요. 농업은 오아시스 농업, 관계 농업으로 밀이나 대추, 야자 같은 것들을 재배를 하고요. 스텝 기후는 건조 기후 중에서 나무는 자라지 않지만 풀은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키 작은 풀이 자라서 초원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요. 토양은 굉장히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풀이 많이 자라서 사람들이 양 같은 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유목 생활에 적합하도록 설치와 해체가 쉬운 천막집이 발달을 했습니다. 천막집의 예시로는 몽골의 게르가 대표적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기후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